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대형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린다. 물방울이 만드는 투명한 궤적이 유리 너머 풍경을 일그러뜨린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한 층에 자리한 서정옥 재단의 본관 회의실에서는 연례 기부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흐른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기부 행사 관련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행사 일정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회의실 한쪽 끝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이 있다. 서정옥, 70을 갓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차분한 눈빛을 지닌 재단 이사장이다. 그녀의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고 검은색 정장 차림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서정옥은 20여 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소외된 아이들과 가정을 도왔지만 정작 자신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왔다. 서정옥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한다. 비에 젖은 도시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25년 전이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5살 딸 서민아가 놀이터에서 사라진 그날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은 그리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선다. 먼저 들어오는 남자는 강도윤, 서정옥의 아들로 40을 훌쩍 넘긴 성공한 사업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는 어머니를 닮은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다. 도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 자란 외아들로서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여인은 윤지수, 30 후반의 나이로 도윤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며느리다. 지수는 중간 키에 단아한 인상을 지닌 여성으로 언제나 단정하고 실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로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될 서정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도 재단 행사 준비를 돕기 위해 일찍부터 나왔다. 서정옥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미소를 짓는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요즘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다. 기쁨과 동시에 혼자 남겨질 외로움,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한 딸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다. 어머니, 오늘 준비할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다 도윤아. 지수씨도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정옥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수의 가슴에 고정된다. 그곳에는 작은 브로치 하나가 빛나고 있다. 은빛 바탕에 섬세하게 새겨진 나비 문양의 브로치. 그 순간 서정옥의 숨이 가빠진다.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하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25년 전이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5살 딸 미나의 생일을 위해 직접 디자인해 선물했던 그 문양과 똑같은 브로치가 지금 눈앞에 있다. 당시 서정옥은 보석 디자이너였던 친구에게 특별 주문을 맡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로치를 만들었다. 나비의 날개 끝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받고 몸통 부분에는 미나의 이니셜을 새겨 넣었던 그 브로치. 지수씨, 그 브로치가 참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서정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다. 지수는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아, 이거요? 제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요. 오래된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껴 차고 있어요. 서정옥의 손끝이 더욱 미세하게 떨린다. 기억이라는 것은 때로는 물건 하나로도 모든 것을 되살려낸다. 그날의 햇살, 딸의 웃음소리, 작은 손으로 브로치를 만지며 좋아하던 모습,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던 따뜻한 체온까지 모든 감각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면서 서정옥의 가슴을 아프게 조인다. 서정옥은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내심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만약 이 브로치가 정말 자신이 딸에게 선물했던 그것이라면, 그리고 지수가 그것을 갖고 있다면 상상하기 무서운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그 친구분도 안목이 좋으시네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회의실의 다른 직원들은 업무에 집중하고 있지만 서정옥의 마음은 이미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다. 미나가 브로치를 받고 기뻐하며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확인하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딸을 본 순간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애인다. 저녁 무렵 강도윤의 집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흐른다. 대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석양빛이 실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 식탁에는 서정옥과 도윤, 지수 세 사람이 앉아있다. 평소와 달리 대화가 뜸하고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서정옥은 브로치를 본 후 줄곧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음식을 입에 넣어도 제대로 씹지 못한다. 식기가 접시에 닿는 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운다. 시계의 초침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강도윤은 사업에서는 뛰어난 판단력과 추진력을 보이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 특히 어머니가 겪은 상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어머니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는 어머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있지만 직접 묻기를 주저하고 있다. 지수는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핀다. 평소보다 어둡고 심각한 표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혹시 자신이 무엇인가 실수를 했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니다.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서정옥은 대답을 하면서도 지수를 계속 관찰한다. 지수의 얼굴 형태, 눈매, 코의 모양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혹시 자신을 닮은 부분이 있는지, 잃어버린 딸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정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만약 지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아들 도윤은 지금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려 하는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한 추측만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도윤아, 결혼 날짜를 조금 늦춰보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도윤과 지수 모두 놀란다. 도윤의 젓가락이 멈추고 지수는 물컵을 든 채로 굳어진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예식장도 예약했고 하객들에게도 청첩장을 다 보냈는데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난다. 어머니가 지수를 못마땅해 한다면 이해하겠지만 그동안 지수를 좋게 봐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서. 결혼은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잖니. 서정옥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든다. 확실하지 않은 일로 아들의 인생을 흔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브로치가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으니까. 25년 전 실종된 딸 서민아, 당시 5살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 30 후반이 되어 아들의 연인으로 나타났다면.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오늘 재단 일을 도우면서 실수를 했거나. 지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하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매번 만날 때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려 애써왔다. 아니에요, 지수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일이 있어서요. 지수는 서정옥의 진위를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해한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까 두렵다. 도윤과의 결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는지 모른다. 직장에서의 휴가 계획, 신혼집 준비,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계획까지. 하지만 서정옥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만약 정말로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25년간 찾아 헤맨 딸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식사는 어색하게 마무리된다. 지수는 설거지를 도우려 하지만 서정옥이 정중히 거절한다. 도윤은 지수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신기를 더 건드릴까봐 조심스럽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죠?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도윤아, 어머니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 서정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난다.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암시한다. 며칠 후 서정옥은 오래된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서울 중구의 한 오래된 빌딩 안에 자리한 이 사무실은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복도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다. 오태석 60대 후반에 이 변호사는 서정옥 가문의 모든 법적 업무를 처리해온 사람이다. 그의 사무실은 온통 서류와 파일들로 가득하다. 높은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수십 년간 사용해온 만년필과 잉크병이 놓여 있다. 오태석은 중립적이고 신중한 성격으로 가문의 비밀들을 조용히 지켜왔다. 이사장님, 갑자기 옛 기록을 찾으신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오태석은 낡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정옥을 바라본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혹시 미나이 실종 당시 기록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입양 관련 자료들도요. 오태석은 서정옥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5살 서민아가 놀이터에서 사라진 후 수개월간이 수색이 이어졌다. 경찰, 탐정, 자원봉사자들까지 동원되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그 사건. 그 후 서정옥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흔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혹시 무언가 단서를 발견하신 건가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서요. 오태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파일 캐비닛으로 향한다. 그는 25년 전이 기록들을 정확히 어디에 보관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서민아 실종 사건 관련 서류, 수색 기록, 그리고 그 후 몇 년간 계속된 입양 기관들과의 연락 기록까지. 한편 지수는 친구 최은서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이 카페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자주 오던 곳으로 창가 자리에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카페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다.
최은서는 30 후반의 나이로 지수와 같은 또래다. 그녀는 다정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들의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한다. 은서는 미술학도 출신으로 현재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오래된 물건들에 특별한 애착을 갖는 성격으로 골동품이나 빈티지, 액세서리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지수에게 브로치를 선물한 것도 바로 그녀였다. 은서야, 그 브로치 말인데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왜? 뭔가 문제라도 있어? 은서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지수의 표정을 살핀다. 평소보다 심각해 보이는 친구의 모습에 걱정이 된다. 시어머니가 자꾸 그걸 보시더라고.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갑자기 결혼을 늦추자고 하시더라. 정말? 왜? 은서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자신이 선물한 브로치 때문에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서다. 은서는 작은 가죽 공책을 꺼내 보여준다. 그 공책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져 있고 표지에는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붙어 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보석과 액세서리 스케치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브로치의 나비 문양도 그 중 하나다.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려온 건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본 거야. 계속 같은 꿈을 꿔왔어. 지수는 공책을 받아들고 그 안에 스케치들을 자세히 본다. 나비 브로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장신구들의 그림이 있다. 모두 세밀하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브로치를 선물하는 꿈을 계속 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우리 공주님에게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은서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그녀는 어릴 때 입양된 아이로 생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단지 막연한 그리움과 따뜻한 감정의 조각들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지수는 은서의 말을 들으며 묘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은서의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한다. 달 모양의 작은 흉터가 손등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어릴 때 다친 상처로 보이는 그 흉터는 왠지 낯익다. 은서야,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어릴 때 다쳤다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 양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입양 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 지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은서의 꿈, 그리고 브로치와 흉터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카페를 나서면서 지수는 다시 한번 은서를 자세히 본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은서의 눈매와 코 라인이 누군가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며칠 후 서정옥은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집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25년 전이 신문 기사,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이 널려 있다. 그 모든 자료들이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절망을 다시 한번 되살려 놓는다. 특히 서정옥의 시선을 끄는 것은 당시 인근 입양기관들의 명단이다. 미나가 실종된 시기와 비슷한 때에 입양된 아이들의 기록이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연령대와 성별 정도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서정옥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살펴본다. 25년 전 가을 5살 여아가 한 입양기관을 통해 3가정에 입양된 기록이 있다. 입양일은 미나가 실종된 지 약 2달 후다. 한편 강도윤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어머니와 지수의 일이 신경 쓰인다.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겠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고뇌와 아픔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윤은 점심시간에 지수에게 전화를 건다. 지수의 목소리에서도 평소와 다른 불안감이 느껴진다. 지수야, 괜찮아. 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괜찮아. 그런데 정말 이상해.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실까? 지수는 전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은서와의 대화 이후로 계속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고 있다. 그날 저녁 서정옥은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도윤아, 지수 씨 친구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니? 친구들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특히 그 브로치를 선물해준 친구 말이야. 도윤은 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싶다. 최은서 씨 말씀이시죠? 지수랑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라고 들었어요. 갤러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친구분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사에 대해 들은 적 있니?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혹시 뭔가 문제가? 아니다. 그냥 지수 씨와 오래 친하게 지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서정옥은 아들에게 자신의 의혹을 털어놓고 싶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만약 자신의 추정이 틀렸다면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그날 밤 서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침실에서 뒤척인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가끔 지나가는 차량의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한다. 만약 최은서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리고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드디어 기부 행사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서정옥 재단 본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직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1층 로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행사장에는 많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가들, 사회봉사자들, 그리고 그동안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서정옥은 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려 한다. 서정옥은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행사장을 둘러본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은서를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자신의 의욕이 확실해질지도 모른다. 행사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서정옥은 개회사를 하면서도 입구 쪽을 계속 신경 쓴다. 지수와 함께 최은서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후 3시쯤 지수가 최은서와 함께 행사장에 나타난다. 은서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친 단정한 모습이다. 그녀가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정옥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한다. 서정옥은 무대에서 인사말을 하면서도 은서를 계속 관찰한다. 걸음걸이, 손짓, 말하는 모습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딘지 모를 닮은 구석이 있다. 물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겠지만 목소리의 톤이나 말하는 방식에서 유사함을 느낀다. 손등의 흉터는 언제 생긴 건가요? 아, 이거요? 어릴 때 다친 건데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서정옥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은서의 목 뒤쪽을 본다. 비상등 불빛이 은서의 목덜미를 비추는 순간 그곳에는 작은 흉터가 하나 보인다. 25년 전 미나가 그네에서 넘어지면서 생긴 그 흉터와 똑같은 위치에. 혹시 목 뒤쪽에도 흉터가 있나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서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들의 연인의 친구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다. 서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손을 잡는다. 그 따뜻한 체온이 25년 전이 기억을 되살린다. 은서 씨, 아니 혹시 하지만 서정옥은 끝까지 말하지 못한다. 이 순간 확신이 서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은서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이 복구되고 행사장에 다시 밝은 불이 켜진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정상화를 반긴다. 하지만 서정옥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하다. 최은서가 바로 자신의 딸 서민아라는 것을. 행사가 끝난 후 서정옥은 즉시 오태석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그리고 은밀히 DNA 검사를 의뢰한다. 은서가 사용한 컷과 서정옥 본인의 검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 99.9%의 확률로 모녀 관계가 확인된다. 오태석은 그 결과를 서정옥에게 전달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이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실지. 천천히 해야죠. 은서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그리고 도윤이와 지수의 일도 정리해야 하고요. 서정옥은 먼저 아들 도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한다. 도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지만 DNA 검사 결과와 어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받아들인다. 어머니, 그럼 지수와 저는 아무 문제 없어. 은서가 너의 여동생이지 지수가 아니야. 오해였던 거야.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동시에 25년 만에 여동생을 찾았다는 기쁨과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은서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다. 서정옥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갑작스럽게 알리기보다는 은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려 한다. 서정옥은 은서를 재단 사무실로 따로 초대한다. 조용한 오후 두 사람만이 앉아있는 회의실에서 서정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은서 씨, 혹시 본인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네, 물론이요. 입양아이니까요. 생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보내셨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서정옥은 25년 전이 사진들을 꺼내 보여준다. 어린 미나이 사진, 그리고 브로치를 선물하던 그날의 사진까지. 이 아이가 제 딸이었어요. 25년 전에 실종됐죠. 은서는 사진을 보며 놀란다. 어릴 적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이건 저와 너무 닮았네요. DNA 검사 결과예요. 서정옥은 검사 결과지를 은서에게 보여준다. 은서는 그 내용을 읽으며 점점 충격에 빠진다. 이게 정말인가요? 은서야, 아니 미나야, 엄마가 25년간 찾아 헤맸어. 서정옥의 목소리가 떨린다. 25년간 흘렸던 눈물, 밤마다 꿈에서 딸을 찾아 헤맸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난다.
은서는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 서정옥의 품에 안겼을 때 느끼는 따뜻함, 그리고 어릴 적부터 계속 꿔왔던 꿈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엄마, 정말 엄마인가요? 그래, 우리 미나 많이 컸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운다. 25년간 떨어져 있었던 모녀가 마침내 재회하는 감동적인 순간이다. 은서는 서서히 어릴 적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브로치를 받던 그날, 엄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까지. 그 꿈들이 모두 진짜 기억이었구나. 미안해, 미나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정옥은 딸을 더욱 꽉 껴안는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오해가 풀린다. 지수는 서정옥의 딸이 아니라 딸의 친구였다. 결혼에 대한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서정옥은 잃어버린 딸을 찾은 기쁨과 아들의 결혼을 축복할 수 있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낀다. 도윤은 처음으로 여동생을 만나게 되어 어색하면서도 기쁘다. 어릴 때 혼자였던 자신에게 이제 가족이 한 명 더 생긴 것이다. 미나야, 아니 은서야, 오빠라고 불러볼래? 오빠, 정말 제 오빠인가요? 도윤과 은서는 서먹하지만 따뜻한 첫 대면을 갖는다. 25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이 이들을 묶어준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큰 가족을 얻은 느낌이다. 은서가 곧 올케가 될 자신의 시누이라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반갑다. 은서야,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지수야, 언니라고 해야 하나? 고마워, 덕분에 가족을 찾았어. 은서는 지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만약 지수가 브로치를 차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 같은 재회는 없었을 것이다. 서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롭다. 25년간의 기다림이 이런 식으로 보상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딸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곧 며느리가 될 지수까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 한 달 후 강도윤과 윤지수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린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웨딩홀에는 두 가족의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여든다. 가을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는 웨딩홀은 흰색과 골드색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의 가슴에는 그 나비 브로치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의혹의 대상이 아닌 가족을 이어주는 소중한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브로치는 마치 이 모든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평화롭게 빛나고 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수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한다. 서정옥과 은서가 함께 들어와 지수를 도와준다.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따뜻하다. 지수야, 정말 아름답구나. 오늘 진짜 예뻐요. 최고의 신부야. 지수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 준비를 마친다. 이제 그녀에게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생겼다.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안다. 웨딩홀 메인 홀에서는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신랑 측과 신부 측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단상에는 아름다운 꽃 장식과 함께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다. 서정옥은 한복을 입고 신부 측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옆에는 은서가 자리하고 있다. 25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모습이다. 서정옥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다. 드디어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지수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한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가운데 지수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간다. 그 모습을 보는 도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한다. 도윤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하고 지수 역시 같은 마음으로 화답한다. 반지 교환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정옥은 눈시울을 붉힌다. 아들의 결혼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친다. 그 순간 지수의 가슴에 달린 나비 브로치가 조명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반짝인다.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처럼. 피로 연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서정옥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계속 은서를 곁에 두고 싶어한다. 25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엄마, 제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랬단다, 미나야.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은서는 서정옥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 어색하지만 그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어릴 때부터 그리워했던 그 느낌이 바로 이것이었다. 도윤과 지수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네고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한다. 특히 서정옥 재단 관계자들은 이 결혼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욱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서정옥은 마이크를 잡고 짧은 인사말을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윤이와 지수가 좋은 인연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게 더욱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서정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은서를 바라본다. 하객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기다린다. 오랫동안 잃었던 소중한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적인 박수가 터져 나온다. 사람들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서정옥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한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후 서정옥과 도윤, 지수, 은서 네 사람이 웨딩홀에 남는다. 조용해진 홀에서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네, 더 큰 가족이 됐어요. 저도 이제 정말 집이 생겼네요. 잘 커줘서 고마워. 서정옥의 마지막 말은 은서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수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젊은 여성 모두 자신에게는 소중한 딸들이다.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이 특별한 날을 마무리한다. 밖으로 나서니 가을 저녁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모두의 마음은 따뜻하다. 가을이 저물어가는 어느 저녁, 서정옥 재단의 유리창에는 더 이상 빗방울이 흐르지 않는다. 대신 따뜻한 실내 조명이 밖으로 새어나가며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다. 기억과 물건,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이다. 한편 지수와 도윤의 신혼집에서 지수는 나비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보석함에 넣는다. 이제 이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가족을 이어준 운명의 매개체이자 사랑의 징표다. 브로치는 이제 새로운 주인의 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한다. 때로는 작은 물건 하나가 사라진 시간을 되돌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법이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따뜻한 기적처럼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다. 몇 개월 후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서정옥 재단에서는 또 다른 기부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번에는 서정옥과 함께 은서도 행사 준비에 참여한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도윤과 지수는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도 가족 모임을 소중히 여긴다. 매주 일요일마다 서정옥의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다. 25년간 비어있던 식탁이 이제는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식탁 한가운데에는 항상 작은 꽃병이 놓여있고 그 옆에는 나비 브로치가 조용히 빛나고 있다. 더 이상 의욕이나 오해의 상징이 아닌 가족 사랑의 상징으로 말이다. 이렇게 가을의 브로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계속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의 중요함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기적이 시작되는 법이니까.